네, 안녕하세요. 한국인재교육원의 이미희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 복합체라는 곳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깨 복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가지들의 뼈들의 특징과 그리고 그 뼈들이 서로 만나서 관절을 이루고 있는 관절들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제가 앞쪽에 있는 이런 슬라이드의 구성에 따라서 같이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중간중간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예시들을 사용할 테니까 같이 학습지를 통해서 저희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앞에 보시면 숄더 컴플렉스라는 말이 나와요. 어깨 복합체는 예를 들어서 고관절처럼 어떤 관절이다, 뭐 내지는 무릎이다, 발목 이런 식으로 하나로 딱 떨어지는 관절이 아니라 복합체, 컴플렉스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인 즉슨 이 어깨를 구성하고 있는 이 관절 자체가 고관절처럼 하나의 그 관절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4개의 관절로 총 통틀어서 어깨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어깨 복합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깨를 구조를 이루고 있는 각가지 뼈들과 관절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락을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어깨 복합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뼈들이 이 사진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가장 근위부 쪽에 있는 지금 스터넘이라고 하는 복장뼈가 있고요. 그리고 흉곽, 우리 토라식 케이지 자체도 이제 어깨 복합체의 하나의 일원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서 만질 수 있는 이 쇄골 있지요. 이 쇄골을 빗장뼈라고 부르는데요. 클라비클도 어깨 복합체의 하나의 뼈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뒤쪽에 보면 우리 이제 어깨뼈라고 부르는 스캐플라가 있죠. 스캐플라도 어깨 복합체의 일부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팔을 휘두를 때 이렇게 팔뚝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상완골 내지는 위팔뼈라고 부르는데요. 이 휴메루스도 어깨 복합체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총 5개의 뼈들이 각각 만나서 4개의 관절을 이루고 있는 것을 어깨 복합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깨 복합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어깨 복합체가 하는 역할 때문인데요. 이 어깨 복합체는 팔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보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를 치고 내지는 마우스를 움직이고 옆에 있는 휴지를 뭐 가지고 온다든지 전화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팔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이 팔의 움직임이 시작하는 이 시작점 자체가 바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5가지 뼈가 이루고 있는 어깨 복합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팔의 시작점으로서 어깨 복합체가 가지는 역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각각의 뼈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뼈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립케이지, 토라식 케이지라고 부르는 이 흉곽이라고 부르죠. 이 흉곽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흉곽 같은 경우에는요, 총 흉추의 12개와 함께 관절을 하고 있어서 양옆으로 울타리처럼 생겨 있고요. 앞에서 가장 우리 어깨 복합체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근위부였던 이 복장뼈와 같이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립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움직임이 크게 많이 나오는 이런 구조는 아니지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폐라든지 신장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에 있어서 민감한 부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립케이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인 이제 가장 근위부에 있는 스터넘이라고 부르는 뼈가 있는데요. 이 스터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게 돼요. 바로 몸통이 되는 부분과 여기 위에 있는 메뉴브리엄이라고 부르는 뼈가 있거든요. 이 2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끝에 와서 보시면요.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구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얘가 마치 칼 끝의 돌기와 같다고 해서 검상돌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선생님들이 위에서 이 복장뼈를 따라서 쭉쭉쭉쭉 내려오다 보면 갈비뼈가 양옆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이 시점, 여기 명치 끝부분을 만질 수 있으실 텐데요. 그 부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뼈는요, 이제 아까 제가 여기서 만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 쇄골, 클라비클이라고 하는 뼈입니다. 이 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예인들이 굉장히 이제 일자쇄골이라고 해서 어깨선이 예쁜 연예인들을 볼 때 이 빗장뼈를 좀 많이
일자쇄골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빗장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일자의 모양을 하고 있기보다는 앞면에서 관상면에서 봤을 때 약간 이 빗장뼈의 먼 쪽 부분이 좀 더 안쪽 부분보다 더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선생님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시면서 본인 스스로의 빗장뼈를 따라서 쭉쭉쭉 만져보시면 거의 대부분 정상적인 정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빗장뼈가 조금씩 위쪽으로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특징은 이 빗장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완벽하게 일자로 내지는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멀리 꼬여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울퉁불퉁하게 S자로 꼬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빗장뼈는 제가 나중에 통틀어서 어깨복합체의 구성을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지만 얘의 별명은 작은 열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 미리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이 뼈는요, 스캐퓰라라고 하는 견갑골 내지는 어깨뼈라고 부르는 뼈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은 스캐퓰라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스캐퓰라는 총 3개의 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보시면 내측의 연을 따라서 아래쪽에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하각이 있고요. 위쪽으로 쭉쭉쭉 따라 올라오다 보면 이제 위쪽에서 만져지는 각이라고 해서 상각이라고 부르는 각이 있고요. 그 다음 스캐퓰라의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빗선 모양으로 쭉 위쪽을 따라서 뻗어 있는 이 모양 보이시죠? 이거를 스캐퓰라의 스파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파인의 가쪽으로 따라오다 보면 여기를 아크로미온,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견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견봉에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까지 견봉각,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삼각, 그리고 하각, 그리고 아크로미온 앵글이 이 견봉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어깨뼈의 정렬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근육들이 부착되는 지점과 연결되어 있는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미리 꼭 동그라미 쳐서 잘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똑같은 어깨뼈 스캐퓰라를 앞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까 보였던 극이 제대로 보이진 않지만 여기 가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앞서 뒷모습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바로 이 부분, 마치 까마귀의 부리처럼 튀어나와 있다라고 해서 부리돌기라고 부르는 이제 오해돌기라고 불러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되게 중요한 머슬들이 붙는 또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미리 동그라미 쳐놓고 기억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깨뼈를 그 바깥에서 본 모습인데요. 이제 시상면에서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GH 조인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깨에서 움직임을 발생할 때 가장 많은 움직임이 나오는 이 관절과 만나고 있는 관절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500원짜리 동전 크기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레노이드 포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마치 지금 옆에서 보면 약간 음영으로 보이시죠? 살짝 오목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깨 복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마지막 뼈인데요. 바로 휴메루스, 상완골, 그리고 그 위팔뼈라고 부르는 뼈예요. 지금 보시면 위쪽에서 이제 위팔뼈의 머리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머리 부분은 굉장히 볼록하죠.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볼록한 휴메럴 헤드와 앞쪽에 봤던 스캐퓰라의 오목한 이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글레노이드 포사가 만나서 우리의 어깨에서 가장 많은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GH 조인트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휴메루스로 넘어와서 지금 휴메루스의 모양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휴메루스의 머리, 헤드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헤드를 따라서 살짝 내려가다 보면 결절, 튀어나와 있는 2개의 결절을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조그만하게 튀어나오는 결절을 소결절이라고 부르고요. 좀 더 크게 지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대결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결절 사이
사이에 움푹 들어가 있는 이 모양 보이시나요? 이 모양을 결절 사이 고랑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곳에는 이제 바이셉스라고 하는 근육의 텐던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시피탈 그루브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 두 개지의 결절, 대결절과 소결절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근육들이 부착되는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다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어깨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 이 뼈들이 왜 이렇게 많나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서는 단 한 가지 뼈도 중요하지 않은 뼈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각가지 뼈들이 왜 어깨 복합체에서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면요. 이 어깨 복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뼈들은 총 5개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앞쪽에 이 복장뼈, 스터넘이 있고 그 옆쪽에서 관절하고 있는 립케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어깨뼈, 스캐퓰라가 있고요. 앞쪽에서 작은 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빗장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다채로운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휴머럴, 위팔뼈, 이렇게 5개의 뼈가 각각 왜 어깨 복합체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들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립케이지는 중추골격에 속해 있는 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중추골격계인 구성 중에 하나인 립케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듯 여기 안쪽에 그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생명 유지와 가장 직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장기들을 보호해야 하는 안정성이 뛰어나야 한다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런 립케이지와 이제 다채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 위팔뼈 보이시죠? 이 위팔뼈는 선생님들이 살아가실 때에 뭔가 물건을 짚는다든지 아니면 끌어내린다든지 던진다든지 뭔가를 받아낸다든지 할 때 각가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능적인 움직임을 잘해야 한다는 이런 가동성을 잘 만들어내야 된다는 역할이 있어요. 이런 위팔뼈는 립케이지와 다르게 부속골격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부속골격 중에 하나의 위팔뼈가 중추골격계에 그대로 만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팔뼈와 립케이지가 2개가 동시에 그냥 만나게 될 경우에는 크게 2가지의 위험이 따르게 돼요. 가장 먼저는 지금 보시면 위팔뼈의 머리 부분은 어떤가요? 볼록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립케이지조차도 선생님들이 스스로 선생님들의 립케이지를 만져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볼록한 모습을 띠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록한 윗발뼈 머리와 볼록한 립케이지가 서로 직접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이 관절 접촉 상태가 어떨까요? 맞아요. 굉장히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죠. 1차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서로 볼록한 관절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만나면 안 된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이 위팔뼈는 많은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의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런 위팔뼈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위팔뼈가 립케이지와 직접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리고 움직이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립케이지에 직접적으로 곧바로 전달된다는 두 번째 취약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둘이 직접 만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 팔을 툭 하고 쳤다면 위팔뼈가 이렇게 바로 립케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떨까요? 네, 맞아요. 립케이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골절의 위험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팔뼈와 중추골격인 이 몸통이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다리를 거쳐서 만나야만 해요. 바로 그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어깨뼈, 스캐퓰라입니다. 이 스캐퓰라는 흉곽의 뒤쪽에 붙어서 이렇게 윗발뼈가 바로 몸통에 달라붙지 않게끔 한 다리를 걸쳐서 연결되게끔 해주는 연결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윗발뼈와 만나고 그리고 흉곽과 함께 연결되기 위해서 스캐퓰라는 완전하게
똑바로 관상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관상면에서 흉곽의 벽을 따라 약간 앞쪽으로 35도 정도 앞쪽을 향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5도 앞쪽으로 흉곽을 따라 붙어 있는 어깨뼈에 위팔뼈가 한 달이 걸쳐서 연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스캐퓰라, 어깨뼈에 연결돼서 이 몸통과 함께 위팔뼈가 연결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위험 요소 모두를 해결할 수 있어요. 먼저 볼록한 관절면끼리 만나는 이런 부적합성을 보시면 글레노이드 포사라고 하는 약간 오목한 이 어깨뼈의 관절면과 함께 볼록한 헤드가 만나서 관절 면적 자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인 위팔뼈를 통해서 외부의 스트레스가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어깨뼈를 통해서 한번 걸쳐서 몸통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외부 스트레스도 좀 더 최소화해서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깨뼈와 위팔뼈만 몸통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또 하나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중력이라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진다는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어깨뼈가 흉곽 뒤쪽에 달라붙어 있고 그리고 위팔뼈가 글레노이드 포사와 연결되어 있다면 계속해서 중력에 대한 영향 때문에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아탈구 스트레스의 위험에 계속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어깨뼈를 조금 더 단단하게 위치시켜줄 뼈가 하나 필요하게 된대요. 바로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빗장뼈입니다. 빗장뼈가 스터넘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아크로미온과 연결되어서 옆에서 보시면 앞뒤로 빗장뼈와 어깨뼈가 흉곽에 꽉 조여져 있는 이런 모습을 띠게 돼요. 빗장뼈가 마지막으로 어깨 복합체에서 이 어깨뼈를 잘 지탱해주고 그리고 어깨뼈의 움직임도 잘 안내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몸통과 위팔뼈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는 너무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위팔뼈가 이 어깨뼈라고 하는 연결자를 통해서 몸통과 연결되게 되고요. 이 두 개의 뼈가 흉곽벽에 달라붙어 있을 경우에는 중력 때문에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관절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서 이렇게 어깨뼈를 조금 더 몸통과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데 바로 그거를 이 빗장뼈가 하게 된다. 이 빗장뼈의 역할을 그래서 어깨 복합체를 조금 더 몸통과 잘 고정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꽉 조여준다는 의미의 작은 열쇠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공부했던 어깨 복합체의 구성을 한 번 더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 어깨 복합체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횡단면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빗장뼈와 그리고 뒤에 있는 어깨뼈가 서로의 흉곽에 달라붙기 위해서 이렇게 꽉 앞뒤로 조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둘이 만나기 위해서 빗장뼈 같은 경우도 이마면에서 약간 뒤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어깨뼈 자체도 완벽하게 이마면으로 주행하고 있지 않고 약간 35도 이마면에 대해서 앞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모습을 띈다. 그래서 어깨뼈와 빗장뼈가 서로 관절로 만나게 된다라고 했던 거를 배우셨을 거예요.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거가 있는데요. 지금 이마면에 대해서 어깨뼈 자체가 35도 각도 정도 앞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캐퓰라가 향하고 있는 플레인이 하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부를 거냐면 스캐퓰라 플레인이다 라고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캐퓰라 플레인의 이 면을 따라서 움직임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근육학에서 공부를 할 때 한 번 더 스케션이라고 하는 움직임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이쪽 왼쪽을 보시면요. 이 왼쪽은 빗장뼈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스캐뷸라, 어깨뼈와 휴메루스가 만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깨뼈 자체가 이마면에서 35도 앞쪽으로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휴머럴 헤드 자체도 정확하게 시상면을 향해서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헤드 자체가 뒤쪽으로 이렇게 굽어져서 이 글레노이드 포사와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깨 복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절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쪽에 있는 어깨 복합체의 사진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어떤 관절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어깨 복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관절 중에 우리 몸의 가장 근위부의 관절을 이루고 있는 관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빗장뼈와 그리고 복장뼈가 만나고 있는 이 관절 자체를 우리가 스터넘과 클라비클이 만난다 해서 약자로는 SC 조인트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의 풀 네임은 스터노 클래비큘라 조인트라고 부르게 돼요. 풀 네임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에 써져 있으니까 그대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약자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관절은요. 이 빗장뼈의 먼 쪽 부분과 그리고 스캐뷸라의 아크로미온 견봉과 함께 만나는 관절이에요. 이 관절은 AC 조인트라고 부르고요. 아크로미오 클래비큘라 조인트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관절 같은 경우에는 또라식 케이지, 다시 말해서 립 케이지의 뒷부분과 스캐뷸라의 안쪽 부분이 서로 만나서 관절을 이루고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스캐뷸라의 S 그리고 또라식 케이지의 T가 만나서 스캐뷸로 또라식 조인트라고 해서 ST 조인트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ST 조인트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관절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관절들은 이 관절을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정적 안정자들인 예를 들어서 인대라든지 그리고 그 관절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들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 관절들의 특징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ST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안정자들이 없고요. 거의 대부분 이 ST 조인트를 연결해 주는 게 근육들 간에 서로 마찰이라든지 근육 위에 얹어져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실제로 생각했을 때는 이 ST 조인트는 완벽한 관절의 모양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굉장히 팔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다양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ST 조인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관절은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관절이죠. 이 스캐뷸라의 글레노이드 포사와 그리고 휴머럴의 헤드가 만나는 GH 조인트,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라고 부르는 이 관절까지 총 4개의 관절이 어깨 복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관절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맨 처음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어깨 복합체라고 하는 곳은 다양한 관절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이 어깨의 팔의 시작점으로서 어깨의 움직임을 함께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각가지 관절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커다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 팔의 시작점으로서의 안정성까지 같이 어떻게 획득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피면서 제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우리 몸에서 가장 근위부에 있는 어깨 복합체의 가장 근위부 관절인 스터노클래비큘러 조인트, SC 조인트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의 SC 조인트를 바로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시는 스터넘의 가장 위쪽에 보시면요, 메뉴브리엄이라고 제가 알려드렸던 부분 있지요. 메뉴브리엄에 약간 위쪽을 향해서 양옆에 오목하게 하나의 관절면이 생겨져 있어요. 이 관절면에 클래비클의 몸쪽 부분이 함께 만나서 관절이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관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이 관절을 안정화시키고 잘 연결해주기 위한 연부 조직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강하고 두껍고 여러 가지의 연부 조직들이 달라붙어 있는 이유는 제가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이 클래비클이라고 하는 이 뼈 자체가
우리의 어깨뼈와 그리고 휴메루스, 이 위팔뼈를 부속골격인 이 얘네 둘을 중추골격에 잘 연결시켜주는 작은 열쇠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클라비클의 먼 쪽 끝과 그리고 어깨뼈, 스캐퓰라의 아크로미온이 만나는 AC 조인트, 아크로미오 클래비큘러 조인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관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 왼쪽 위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거는 뒤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AC 조인트든 아까 봤던 SC 조인트든 이 두 개의 조인트는 크게 어깨 복합체에서 움직임을 막 크게 만들어내는 관절들은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얘네 둘의 관절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뒤쪽에 붙어있는 스캐퓰라의 움직임을 안내하는 가장 첫 번째 기능의 안내자라고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스캐퓰라가 나중에 뒤에서 이제 ST 조인트의 움직임을 보실 텐데요. 스캐퓰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연결되어 있는 앞쪽에 있는 AC 조인트와 SC 조인트가 반드시 움직임을 함께 만들어 주어야만 ST 조인트에서 흉곽뼈를 따라서 움직임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조인트, 이 두 관절에서의 움직임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보실 관절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실상 어깨에서 가장 많은 움직임이 발생되는 GH 조인트인데요. 지금 이 GH 조인트의 플레임은 글레노휴머럴 조인트라고 부르고요. 스캐퓰라의 글레노이드 포사와 그리고 휴메럴의 헤드가 만나서 관절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GH 조인트에서는 총 4가지 면에서의 움직임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시상면에서의 굴곡신전, 플렉션 익스텐션이 나오고요. 그 다음 횡단면에서의 인터널 로테이션, 내외전과 익스터널 로테이션, 외회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준선에서 멀어지는 이 관상면에서의 앱덕션, 외전과 그리고 이 정준선과 가까워지는 내전, 어덕션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90도로 외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평면을 따라서 수평 내전, 호리즌탈 어덕션과 수평 외전, 호리즌탈 앱덕션이 나오는 것. 그래서 총 4가지 면에서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GH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팔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나와야 되는 특징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의 움직임이 통틀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GH 조인트의 움직임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장치가 바로 뒤쪽에 연결돼서 나오는 이 ST 조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GH 조인트가 단독적으로 휴메럴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는 어깨에서의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 선생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반드시 뒤쪽에서 스캐퓰라가 흉곽벽을 따라서 함께 움직임을 만들어줘야지만 이 GH 조인트가 최종적으로 더 많은 움직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ST 조인트의 뒷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캐퓰라와 함께 또라식 케이지가 만난다 해서 스캐퓰로 또라식 조인트, ST 조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관절의 특징은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면 다른 관절들과 다르게 연부 조직, 정적인 안정자들에 의한 의존도보다는 근육과의 마찰에 의한 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성이 더 중요하고 이 어깨뼈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근육들이 이 ST 조인트의 안정자이자 이 ST 조인트에서의 움직임을 잘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ST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GH 조인트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냐면 먼저 이 스캐퓰라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엘리베이션과 그리고 디프레션, 아마 선생님들 이렇게 으쓱했을 때의 움직임이 이 엘리베이션과 디프레션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견갑골, 어깨뼈 자체가 정중선에서 서로 멀어지면서 흉곽벽을 따라서 멀어지는 이 움직임을 프로트랙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견갑골, 어깨뼈의 내측면이 다시 서로
더 가까워지는 이 모션 자체를 리트렉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견갑골, 어깨뼈 자체가 이제 골반처럼 약간 앞쪽으로 기울여지기도 하고 뒤쪽으로도 기울여지기도 하는데요. 이 움직임을 그래서 안테리어 틸팅, 견갑골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안테리어 틸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뒤쪽으로 기울여질 때는 포스테리어 틸팅이라는 움직임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죠. 제가 이 팔을 끝까지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나오는 이 두 가지의 움직임이 동반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완전히 이 GH 조인트를 들어 올림이라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ST 조인트에서 같이 휴머럴 헤드를 받치기 위해서 함께 이 하각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어버드 로테이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다음 위로 들려져 있는 팔을 제자리로 다시 가지고 올 때는 반대로 이 하각이 다시 내측으로 돌아오게 되는 다운워드 로테이션의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총 4가지 여러 가지의 움직임이 이 ST 조인트에서 휴메럴 헤드와 함께 GH 조인트와 함께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기억해 주실 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잠깐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이 우리가 앞쪽에서 보면 이 스터넘과 클래비클을 만나는 SC 조인트, 그리고 견봉, 아크로미온과 클래비클을 만나는 이 AC 조인트가 사실 뒤쪽에 있는 ST 조인트의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정리하기를 이 ST 조인트에서의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보면 앞쪽에 있는 두 개의 SC 조인트와 AC 조인트의 움직임의 결과값으로 함께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단순히 지금 팔을 위쪽으로 들어 올려서 뭔가 물건을 끄집어 내리는 이 움직임을 하는 동안에도 사실 어깨 복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4개의 관절 모두에게서 움직임이 같이 조절이 되고 좀 적절한 정도의 움직임이 함께 나와서 하나의 어깨의 큰 움직임을 구성하고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4개의 관절에서의 협응적인 움직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어깨 복합체에서의 관절학과 고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머슬들, 근육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깨 복합체를 구성하는 4가지 관절에 대해서 앞서서 배웠죠. 먼저 SC 조인트, 그리고 AC 조인트, 뒤쪽에 있는 ST 조인트, 그리고 움직임이 가장 많이 나오는 GH 조인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모든 근육에 대해서 배우는 건 아니고 먼저 GH 조인트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들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는 ST 조인트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근육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총 3가지 중점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근육의 오리진, 기시점과 인설션, 정지점, 그리고 펑션, 기능, 그리고 움직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금 이제 배우는 GH 조인트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모든 근육들은 바로 이 상완골, 휴머러스의 인설션, 정지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근육은 바로 극상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슈프라스피너스라고 하는 건데, 얘는 견갑골의 오리진을 하겠죠. 견갑골의 스파인의 바로 위쪽에 움푹 파인 부분을 우리가 슈프라스피너스 포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오리진해서 인설션 부위는 그레이터 투버클이에요. 대결절, 거기에 인설션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마면에 대해서 얘는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에이비덕션, 팔을 들어 올리는 움직임에 관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옆에 보면은 스캡션이라는 움직임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극상근은 에이비덕션보다 스캡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입니다. 근데 스캡션이라는 움직임은 조금 선생님들이 보기엔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견갑골의 정렬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배웠는데, 이 견갑골이 이마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수평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35도 정도 내회전되어 있다고 앞서서 배웠죠. 그래서 거기에 붙어 있는 극상근은 이 스캐뷸라의 플레인에 따라서 어깨면을 따라서 수축하기 때문에 어깨면에서의 팔을 들어 올리는 움직임에 더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캡션의 움직임은 어깨면에 대한 에이비덕션, 팔을 들어 올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거를 얘가 주동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근육은 바로 극하근인데요. 극하근은 극상근과는 다르게 스파인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포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프라스피너스 포사라고 하는데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그레이터 투버클에 마찬가지로 인설션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수직축에 대해서 상완골에 꽂히는 수직축에 대해서 뒤쪽으로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서 GH 조인트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외회전,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움직임에 관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근육은 바로 소원근인데요. 얘네들은 견갑골에 마찬가지로 오리진합니다. 견갑골의 레터럴 볼더의 한 중간쯤에서 오리진해서 인sertion 부위는 앞서 배운 근육들과 마찬가지로 대결절, 그레이터 투버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테레스 마이너는 인프라스피너투스와 마찬가지로 GH 조인트에서 가쪽으로 돌리는 외회전의 움직임에 관여한다. 그리고 그것을 주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근육은 견갑하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얘는 특이하게 앞서 배운 근육들과 다르게 이렇게 견갑골의 전면부, 안테리어에 넓게 붙어있는 근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견갑하와 스캐뷸라 포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붙어 있으면서 인설션이 또 다릅니다. 레서 투버클에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완골의 레서 투버클. 그러면서 얘네들은 상완골에 꽂히는 수직축에 대해서 앞쪽에 위치하고 있죠. 전면부에 위치하면서 수축했을 때 내회전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내회전의 주동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4가지 근육들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익숙할 텐데요. 얘네들은 모두 다 같이 로테이터 커프 회전근개의 신용어로 돌림근띠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앞서서 배운 얘네들의 개별적인 움직임, 스캡션을 한다, IR을 한다, ER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돌림근띠로 다 같이 움직일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기 때문입니다. 돌림근띠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될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리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화를 찾는 2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정적인 안정화, 두 번째는 동적인 안정화인데요. 정적인 안정화는 뼈의 일치라고 보시면 돼요. 뼈의 일치가 그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뼈와 뼈와 만나는 거잖아요. 뼈와 뼈가 얼마나 적합하게 만나는가에 따라서 관절이 안정화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GH 조인트의 뼈의 일치를 보면은 굉장히 오목하게 작은 글레노이드 포사와 그리고 굉장히 크고 둥글게 생긴 그 휴머러스의 헤드가 만나는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뼈의 일치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주변에 싸고 있는 관절랑이나 혹은 인대 같은 경우가 조금 짱짱하면 관절의 안정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실 얘네들도 굉장히 느슨하게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진 게 동적인 안정화인데요. 동적인 안정화를 우리가 다이나믹 스테빌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요. 여기서 GH 조인트에서 동적인 안정화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근육들이 바로 앞서 배운 4가지 근육,
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GH 조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근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익숙한 근육일 거예요. 삼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얘네들은 근절의 방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게 돼요.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애를 우리가 전삼각근, 중간에 있는 애를 중삼각근, 그리고 뒤쪽에 있는 애를 후삼각근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GH 조인트를 넓게 감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깨의 지붕과도 같은 근육이다라고 하는데, 먼저 안테리어 델토이드를 살펴보면은, 안테리어 델토이드는 클레비클의 레터럴 부분에 오리진합니다. 오리진하면서 인설션 부위가 상완골에 델토이드 투버로시티인데, 모든 삼각근들이 다 델토이드 투버로시티에 붙겠죠. 안테리어 델토이드는 앞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상면에서 플렉션의 움직임에 관여를 하고, 수평면에서 두 가지 움직임이 있죠. GH 조인트에서 발을 90도 외전한 상태에서 앞쪽으로 내전하는 수평 내전의 움직임에도 얘가 관여를 하고, 그리고 팔을 상완골의 수직축이 꽂히는 데 대해서 앞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GH 조인트를 내회전하는 인터널 로테이션의 움직임에도 관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들 델토이드는 굉장히 정직한 근육이에요. 굉장히 반듯하게 그냥 하나의 움직임에만 관여합니다. 옆에 이렇게 붙어 있죠. 수축하면 이마면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에이비덕션의 움직임에 관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스테리어 델토이드는 사실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안테리어 델토이드와 굉장히 반대작용을 하는 기랑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스테리어 델토이드는 뒤쪽에 위치하면서 시상면에서는 익스텐션의 움직임에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수평면에서 두 가지 움직임, 에이비덕션, 호리존탈 에이비덕션의 움직임에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직축이 꽂히는 데 대해서 이알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배울 근육, 우리 대흉근, 펙토랄스 메이저는 굉장히 유명한 근육이죠. 가슴의 전면부에 굉장히 크게 위치하고 있는 근육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네들을 근육의 근절의 방향에 따라서 두 가지 섬유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 클레비클의 미디얼에 붙어 있는 애들을 우리가 쇄골지 혹은 빗장갈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터넘에 붙어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스터널 헤드 흉골지 혹은 스터널 헤드 복장갈래라고 합니다. 얘네들의 근절의 방향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었죠. 여기서 클레비클 쇄골지 같은 경우 그리고 흉골지 같은 경우 둘이 힘을 합쳐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냐면, 수평면에 대해서 앞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호리존탈 에이디덕션의 움직임에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IR의 움직임에도 관여를 합니다. 동시에. 하지만 시상면에서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다른데요. 둘 다 하지만 앞쪽에 위치하고 있죠. 시상면에 대해서. ML축에 대해서 앞쪽에 위치하면서 플렉션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게 바로 클레비클입니다. 그러면은 스터넘은 익스텐션, 뒤쪽으로 팔을 뻗는 움직임에 관여하느냐? 그게 아니라 얘는 전면부에 있잖아요. 들어 올린 팔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익스텐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중립으로 내리는 익스텐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거, 인설션 부위가 휴머럴 인터투버클러 그루브라고 하는데, 이건 앞서서 우리가 고락하면서 배웠었죠. 레서 투버클과 그레이터 투버클이 있으면 그 사이에 깊게 파인 고랑이 있는데, 그 고랑을 따라서 붙는 근육들이 몇 가지 됩니다. 그 근육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근육은 오해완근이라는 근육인데요. 굉장히 작은 근육입니다. 얘네들은 견갑골의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오리진해서 상완골의 미들 미디얼,
중간 안쪽으로 정지하는 근육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는 플렉션의 움직임, 그 다음에 벌린 팔을 내리는 에이디덕션의 움직임, 내전의 움직임에 협력근으로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배근은 굉장히 유명한 근육이죠. 선생님들 굉장히 커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슈퍼피셜한 근육이고, 지금 광배근은 소라코 룸바 파샤에서, 그러니까 흉뇨 근막에서 오리진하고, 그 다음에 견갑골의 하각에 살짝 스쳐서 인설션 부위가 바로 아까 대흉근이 붙어 있었죠. 그레이터 투버클과 레서 투버클에 지나가는 고랑 인터투버클러 그루브에 인설션 하게 됩니다. 인설션 부위가 상완골이기 때문에 GH 조인트의 움직임에 많이 관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붙은 부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움직임에 관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깨 부분에서는 얘가 뒤쪽에 위치하고 있죠. 뒤쪽에 있으면서 시상면에 대해서 익스텐션, 뒤쪽으로 팔을 뻗는 움직임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벌린 팔을 내리는 에이디덕션의 움직임에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IR의 움직임에 관여를 합니다. IR이라는 움직임이 선생님들 생각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얘는 뒤쪽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왜 회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얘가 그 겨드랑이 밑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상완골의 앞쪽에 부착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회전의 움직임에 관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속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얘가 하각에 붙어 있죠. 견갑골의 하각에 붙어 있으면서 하각을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다운워드 로테이션의 움직임에 관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절의 방향이 사선 아래쪽이죠. 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면 이거는 견갑골이 하강 디프레션의 움직임에 관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체간에서도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흉뇨추 부분에 넓게 부착되어 있으면서 거기에서의 신전의 움직임, 뒤쪽으로 허리를 젖히는 움직임에도 관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마면에서는 외축 굴곡 레터럴 플렉션의 움직임에도 관여를 할 수 있고, 또 로테이션의 움직임에도 관여를 할 수 있겠죠. 얘는 동측 회전을 만들어냅니다. 입실 레터럴 로테이션. 이쪽 오른쪽이 수축했을 때 몸통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동측 회전의 움직임에 관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골반의 움직임에도 관여를 할 수 있겠죠. 이 견갑골에도 안테리어 틸트, 포스테리어 틸트가 있듯이 골반에서도 안테리어 틸트와 포스테리어 틸트가 있는데요. 이 광배근은 안테리어 틸트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GH 조인트의 움직임을 관여하는 근육, 가장 마지막 근육인 테레스 메이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대원근, 신용어로 큰 원근이라고 하는데, 얘는 아까 배운 광배근과 마찬가지로 견갑골의 하각에 오리진합니다. 그러면서 광배근과 마찬가지로 인터투버클러 그루브에 부착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하각에 붙어서 겨드랑이 안쪽으로 지나서 앞쪽에 부착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GH 조인트에서의 광배근의 움직임을 모두 따라하는 광배근의 헬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익스텐션, 팔을 뒤쪽으로 뻗는 움직임과 에이디덕션의 움직임, 그 다음에 IR의 움직임에 관여한다, 협력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GH 조인트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근육들은 바로 이 견갑골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ST 조인트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근육들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앞서 배운 관절
대한 특징들을 조금 다시 리뷰를 해보면은 이 견갑골이라고 하는 애는 흉곽에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 어떤 수동적인 안정화를 만들어내는 애들이 없다고 했죠. 일단은 뼈의 일치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인대나 관절랑들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로지 근육에 의해서 붙어 있는 관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ST 조인트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모든 근육들이 바로 안정자이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육,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트라페지우스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얘네들은 굉장히 슈퍼피셜한 근육이면서 이 견갑골을 넓게 잡고 흉곽에 붙여내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안정화에 특화된 근육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의 오리진을 보면은 이렇게 후두골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흉추까지 이렇게 오리진 해 있고, 인설션 부위가 어퍼 트라페지우스는 클레비클의 레터럴 부분, 그리고 아크로미온까지, 그리고 미들 트라페지우스는 아크로미온 라인, 그 다음에 로어 트라페지우스는 이렇게 스파인의 레터럴 부분에 붙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 근절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상부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근절의 방향이 사선 위쪽으로 향해 있죠. 견갑골을 위쪽으로 올려내는 엘리베이션의 움직임에 관여를 하고, 그리고 리트렉션, 안쪽으로 미디얼 볼더를 안쪽으로 모으는 리트렉션의 움직임에도 관여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양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약하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버드 로테이션의 움직임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어버드 로테이션의 움직임은 견갑골의 하각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입니다. 이 움직임에 얘가 관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얘가 인설션 부위인 견갑골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오리진 부분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 경부의 움직임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데,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뒤쪽으로 젖히는 익스텐션의 움직임에 당연히 관여를 하고, 한쪽만 수축했을 때는 이마면에서 레터럴 플렉션의 움직임에도 당연히 관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로테이션의 움직임인데요. 얘가 수축을 하게 되면은 같은 쪽으로 회전이 일어나느냐 혹은 반대쪽으로 회전이 일어나느냐 하는 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럴 때는 내가 오리진 인설션을 가깝게 만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임을 해보면 돼요. 지금 후두골, 내가 오른쪽 상부 승모근을 이용해서 두 개 경부의 회전을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클레비클 외측에 있는 애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후두골을 그쪽으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 머리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부 승모근은 반대쪽 회전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근육, 이 미들 트라페지우스인데요. 앞서 배웠던 미들 델토이드 기억나시죠? 반듯하게 이마면에서 에이비덕션의 움직임만에 관여했던, 얘도 마찬가지로 반듯하게 견갑골의 내측연을 스파인에 가깝게 붙어내는 리트렉션의 움직임에만 관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은 굉장히 재활에서 중요한 타겟 머슬이 되는데요. 얘는 사선 아래쪽으로 위치하고 있죠. 근절의 방향이 사선 아래쪽이기 때문에 견갑골을 아래쪽으로 내리는 디프레션의 움직임에 관여를 하겠고, 당연히, 그리고 사선 안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리트렉션의 움직임에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상부 승모근과 마찬가지로 견갑골의 하각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어버드 로테이션에도 관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버드 로테이션이라는 움직임입니다. 어버드 로테이션이라는 움직임은 하나의 근육만 가지고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는 없고요. 세 가지 근육의
짝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 두 개를 우리가 지금 배운 거죠. 어퍼 트라페지우스와 로어 트라페지우스가 어버드 로테이션의 움직임에 관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포스테리어 틸트라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견갑골에서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안테리어 틸트, 뒤쪽으로 기울어지는 건 포스테리어 틸트라고 했었죠. 견갑하근이래. 그 로어 트라페지우스는 견갑골을 포스테리어 틸트 시켜서 흉벽에 딱 붙여내는 굉장히 중요한 안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견갑거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갑거근의 오리진은 바로 경추의 팁핀 레어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횡돌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설션 부위는 견갑골의 삼각이에요. 삼각에 붙어 있으면서 견갑골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가 사선 위쪽으로 마찬가지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견갑골을 들어올리는 엘리베이션의 움직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여기 붙어있던 상부 승모근과는 다르게 얘는 견갑골의 하각을 안쪽으로 돌리는 다운워드 로테이션의 움직임에 관여를 합니다. 다운워드 로테이션의 움직임도 이 견갑거근만이 수축해서 만들어내는 움직임은 아니고요. 세 가지 근육의 짝힘에 의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부 승모근과 마찬가지로 목에 이렇게 오리진하기 때문에 목에서의 움직임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데 목의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뒤쪽에 위치하면서 익스텐션의 움직임에 관여를 하고 한쪽만 수축했을 때는 레터럴 플렉션의 움직임에도 관여를 하고 중요한 거는 로테이션의 움직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횡돌기는 목의 외측에 위치하고 있어요. 횡돌기를 이 삼각으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삼각은 내 뒤쪽에 위치하고 있죠. 내 삼각으로 횡돌기를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내 머리가 같은 쪽으로 돌아가죠. 같은 쪽으로 회전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능형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형근은 이렇게 경추의 끝부분에서부터 우리 T5에 이렇게 극돌기에 오리진하는 근육이고 그 다음에 미디얼 볼더, 견갑골의 미디얼 볼더에 인설션 하는 근육으로 견갑골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네들이 사선 위쪽으로 가 있죠. 근절의 방향이 그러면서 당연히 엘리베이션의 움직임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미디얼 볼더를 스파인 가까이 붙이는 리트렉션의 움직임에도 관여를 하고요. 앞서 배운 우리 여기 붙어 있던 리베이터 스캐퓰라와 마찬가지로 견갑골의 하각을 안쪽으로 돌리는 다운워드 로테이션의 움직임에 관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소흉근은 그 재활에서 굉장히 말썽꾸러기 근육이 되는데요. 많은 움직임을 제한하는 근육입니다. 얘네들을 보면은 오리진 부위가 코스탈의 3, 4, 5번이죠. 코스탈이라고 하는 건 늑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갈비뼈 3, 4위에 붙어서 견갑골의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인설션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인서션 하기 때문에 얘를 앞으로 당길 수 있겠죠. 얘를 앞으로 당기게 되면 견갑골의 미디얼 볼더가 스파인에서 멀어지는 프로트랙션의 움직임에 당연히 관여를 하고 그리고 얘가 근절의 방향이 아래쪽입니다. 사선 아래쪽. 그러면은 얘가 수축했을 때 견갑골을 아래쪽으로 디프레션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앞서 배운 이 견갑골의 삼각에 붙어 있는 견갑거근과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능형근 그리고 앞쪽에 붙어 있는 소흉근이 다 같이 짝힘으로 수축해서 다운워드 로테이션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안테리어 틸트예요. 안테리어 틸트. 견갑골을
견갑골의 앞쪽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오해돌기를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게 할 수 있는 안테리어 틸트의 움직임에 관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거근 세라투스 안테리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전거근은 앞서 배운 우리 트라페지우스가 견갑골의 안정성에 특화되어 있다고 했죠. 넓게 잡고 있기 때문에 전거근 또한 안정성에 조금 더 특화된 근육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특이한 게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그 갈비뼈에 이렇게 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쭉쭉쭉쭉 지나서 이렇게 미디얼 볼더에 딱 부착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갈비뼈가 되는 거고 얘가 전거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갈비뼈를 쪽으로 이렇게 견갑골을 가져가면 견갑골이 미드라인에서 멀어지는 프로트랙션의 움직임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게 견갑골이 흉벽에 이렇게 딱 붙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안정성이 좋은 거예요. 얘가 그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앞서 배운 어버드 로테이션에 관여하는 근육들과 함께, 그러니까 상부 승모근과 함께 그리고 하부 승모근과 함께 전거근 또한 견갑골의 하각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어버드 로테이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근육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견갑대의 안정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 트레이닝 하시면서 견갑골은 안정적이어야 된다,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고, 또 회원들에게 견갑골의 안정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서는 견갑골의 안정성이 왜 중요한지, 어떤 때에 견갑골의 안정성을 획득한 채로 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관련되어 있는 동작 몇 가지 운동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견갑대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이전에 이 견갑골이 도대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영상을 계속해서 보면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에 보시면 견갑골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견갑골은 휴메루스, 다시 말해서 이 상지를 중추골격인 몸통과 함께 연결시켜주는, 연결하는 바닥부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로 견갑골의 역할은 이 GH 조인트, 다시 말해서 휴메루스 헤드가 움직일 때 함께 견갑골이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 어깨에서의 가동성을 더 많이 점진적으로 확장시켜줄 수 있는, 가동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또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견갑골이 상지로부터 몸통으로 들어오는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통에서부터 시작돼서 상지로 뻗어나가는 이 힘들을 전달해주는 힘의 전달자의 역할까지 한다라고 이 세 가지의 역할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견갑골이 도대체 언제 이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견갑골이 자기 자리에 제대로 잘 정렬되어 있을 때 이 견갑골이 최적의 안정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견갑골의 이상적인 정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견갑골의 정렬을 살펴볼 때는 랜드마크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선생님들이 기억하실 때 첫 번째 이 삼각인데요. 견갑골의 삼각이 흉추 두 번째와 나란하게 만나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보통 견갑골의 하각은 흉추의 7번 선상에 놓이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견갑골의 사이즈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각이 흉추 7번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선생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견갑골을 보면 우리 스파인, 극이 있었죠. 이 극이 시작되는
있는 시작 뿌리 지점으로부터 흉추 가운데 선까지의 거리가 대략 2, 3인치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견갑골의 삼각과 하각이 수직이거나 약간의 상방회전, 다시 말해서 하각이 삼각보다 살짝 더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있을 때에 가장 좋은 정렬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견갑골이 자기 자리에 최적의 정렬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이 견갑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근육들이 각자의 가장 좋은 근길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이 가장 좋은 근길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근육의 톤이라든지 힘, 수축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아졌을 때 전체적으로 견갑골의 안정성이 획득된다라고 선생님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견갑대의 안정성이 무너졌을 때, 다시 말해서 견갑골이 불안정할 때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이 슬라이드를 보면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 뒷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가장 먼저 견갑골의 안정성이 무너졌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호소가 될 수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목이라든지 어깨의 통증이 많이 유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 통증까지 가기 이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현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깨를 90도 이상 위로 올렸을 때 이 어깨에서 충돌 증후군이 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깨가 이렇게 처져서 내려가 앉아 있는 숄더 디프레션 신드롬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견갑골이 제자리에 붙어 있지 못하고 흉곽에서 살짝 들려 있는 익상견이라고 부르죠. 윙잉 스캐뷸라가 발현된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과적으로는 어깨나 목에서의 극심한 통증을 야기할 수 있는 견갑골의 불안정성을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운동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해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견갑골이 가장 안정적일 때가 언제라 그랬었죠? 네, 맞아요. 견갑골이 자기 자리에 정렬에 놓여져 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견갑골의 안정성을 획득하는 운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대상이 되는 회원의 견갑골의 정렬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견갑골의 정렬이 약간 벗어났다면 그 부정렬을 다시 정상 정렬로 끌어당기는 운동들을 수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반되어야 될 게 첫 번째 견갑골의 운동 조절 향상이에요. 특히 견갑골의 운동을 조절하는 근육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배우셨을 텐데요. 먼저는 트라페지우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라투스 안테리어라고 하는 이 승모근과 전거근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근육들을 같이 개별적으로 먼저 트레이닝을 시키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같이 협응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운동들을 통해서 견갑골의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같이 획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GH 조인트라고 하는 견갑골과 휴메루스가 연결되어 있는 이쪽 지역 있죠. 이 GH 조인트의 가장 동적인 안정자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로테이터 커프의 운동까지 수반하신다면 보다 더 견갑골뿐만 아니라 견갑대 그리고 어깨, 숄더 컴플렉스의 모든 안정성까지 같이 획득할 수 있는 운동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트라페지우스를 콜디네이션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승모근을 지금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옆에는 견갑골의 운동 조절에 또 크게 관여하는 전거근을 운동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덤벨이나 볼을 이용해서 GH 조인트의 동적 안정자인 로테이터 커프를 활성화시키고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라투스 안테리어의 안정화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라밴드를 적당한 탄력의 세라밴드를 이렇게 엉덩이에 깔고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손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팔꿈치를 여기 세라밴드에 잘 대줍니다. 이렇게. 이때 그 상완골은 90도 정도 플렉션 만들어주고 팔꿈치도 90도 정도로 플렉션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프로트랙션, 앞으로 팔꿈치를 앞으로 밀어내는 힘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 전거근이 활성화되는데, 세라투스 안테리어는 프로트랙션도 하지만 어버드 로테이션도 하는 근육이죠. 그래서 어버드 로테이션 운동을 꼭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팔꿈치를 앞으로 밀어내는 힘을 계속 주면서
그대로 살짝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내리는 이런 운동을 계속 시켜주시면 되고, 또 이 운동을 할 때 프로트랙션을 하는 데 대해서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으면 오히려 그 흉근들을 이용해서 프로트랙션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흉근들을 조금 억제를 해주기 위해서 약간 상완을 외회전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외회전하는 힘을 계속 주면서 그대로 프로트랙션 하면서 어버드 로테이션 이렇게 시켜주시면 이 흉근들은 조금 억제를 시켜줄 수 있고 조금 더 세라투스 안테리어의 운동을 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스캐퓰러의 안정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트라페지우스의 협응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디네이션. 먼저 이 상완을 이렇게 엉덩이 옆으로 이렇게 내려준 상태에서 그대로 견갑골을 포스테리어 티트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견갑골의 하각과 앞쪽에 있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부근을 잘 잡고 견갑골을 포스테리어 티트 시켜서 안정성을 도모하고 이 상태 유지하고 손목을 살짝 바닥에서 떼볼게요. 이때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 이 포스테리어 티트가 절대 풀리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상완골을 135도까지 에이비덕션 합니다. 천천히 이렇게 에이비덕션 하는 데 대해서 계속해서 견갑골은 포스테리어 틸트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어버드 로테이션과 다운러드 로테이션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견갑골이 절대로 프로트랙션 된다거나 혹은 리트랙션 된다거나 한다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포스테리어 틸트 먼저 시켜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로테이터 커프의 안정화 운동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기존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세라밴드를 이용한 외회전의 운동 혹은 내회전 그리고 스캡션의 운동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운동은 로테이터 커프는 GH 조인트에서 불안정성을 안정화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일부러 GH 조인트의 불안정함을 유도를 해서 로테이터 커프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런 지지할 곳이 있다면은 그곳에 잘 손을 내려놓고 지지를 해준 상태에서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 그쪽에 GH 조인트를 이렇게 늘어뜨려 줍니다. 팔을 늘어뜨려 줘서 적당한 강도의 적당한 무게의 이런 덤벨을 준비하셔가지고 손에 이렇게 잡습니다. 물론 뭔가 통증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게를 안 주셔도 그냥 맨손으로도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적당하게 선생님들이 맞춰서 하시면 되고 이때 주의할 점은 살짝 이 체간이 돌아가지 않도록 체간의 정렬을 잘 맞춰주신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어깨 쪽에는 항상 힘이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위아래로 팔을 천천히 덤벨의 무게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불안정함을 만들어줘서 조금 더 얘네들이 액티베이션 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도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좌우로도 살짝씩 움직여서 불안정함을 유도해서 얘네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그리고 항상 운동에서는 통증이 발현이 되면 안 됩니다. 통증이 조금 있다면은 조금 더 범위를 줄여서 하시면 되고 점차적으로 늘려서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전의 움직임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점점 작은 원에서 큰 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했으면 왼쪽으로 반대쪽으로도 회전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테이터 커프를 활성화시키는 두 번째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벽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있다면은 이런 탱탱볼 같은 공을 준비를 해주시고 좀 더 커도 상관없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센터에 있는 맞는 그런 소도구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먼저 팔꿈치를 펴고 어깨를 앞으로 나란히 만들어서 이렇게 90도로 만들어줍니다. 90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주면은 좀 더
세라투스 안테리어랑 같이 쓸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GH 조인트의 불안정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엎드려서 했던 운동, 동그라미를 그리는 운동, 회전 움직임 만들어내는 운동도 여기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좌우로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데 대해서 로테이터 커프들이 안정화를 시켜주는 움직임을 만들어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가능하다면 큰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깨 복합체에 대한 운동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운동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선생님들이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운동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센터에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적합한 운동을 많이 시켜서 좀 더 안정적인 견갑대를 만드는데 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